자기 지금 어디야? 화장실 간다고 한 지가 언젠데 왜 돌아오지 않는 거야? 결혼식을 앞두고 스트레스 받아서 장염이라도 온 거야?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랑 결혼할 일도 없고 따라서 장염이 올 일도 없어. 무슨 뜻이야? 나랑 결혼할 일이 없다니? 웬만하면 너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은 꼭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 할 것 같아서 지옥 같은 그곳을 벗어나기로 했어, 나. 대체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같이 예약한 예식장이고 우리를 축복해주러 오신 분들이 바글바글한 이곳이 지옥 같다고. 결혼식을 30분 남기고 화장실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예식장에서 빠져나갔단 게 싫어야?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이 자취를 감추는 드라마는 본 적 있지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신랑이 사라졌다는 걸 알면 여긴 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걸 뻔히 아는 인간이 무책임하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 회사 동료들, 지인들, 친척들 그리고 네 부모님까지 다 와 계시는데 해명도 사과도 한마디 없이 그렇게 자취를 감추는 게 어딨어? 해명이고 사과고 그런 게 무슨 의미 있어?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건 다 변명으로 들릴 뿐 그 누구도 내 말에 공감해줄 사람 없잖아. 그럴 바엔 그냥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는 게 더 멋있잖아. 암튼 난 오늘 너랑 파혼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 방금 어머니가 뛰어오셔서 네가 축의금까지 다 훔쳐갔다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이야? 예식장에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니라고 부인해도 소용없을 테고. 그래, 축의금은 내가 가져왔어. 근데 그게 왜? 하객들이 내 결혼을 축하해주러 오셔서 주신 축의금을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져왔는데 뭐가 잘못됐단 거야? 이 돈으로 유미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거니까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맘 떠난 사람 붙잡지 말고 쿨하게 날 놔줘. 너랑 바람핀 년 이름이 유민이? 그래, 이름처럼 아주 아름답고 귀여운 여자야. 나보다 8살이나 어리고 순수하고 사랑스러워. 너랑 3년을 만난 의리를 지키려고 결혼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속의 여신은 네가 아니라 유미인 거야. 유미랑 함께라면 직장도 친구도 부모님도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고 그건 곧 운명이고 진짜 사랑이란 뜻 아니겠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날 사랑한다면 날 그녀한테 보내주라. 너와 만나던 3년 동안은 진심으로 널 사랑했으니까 그것만으로 된 거 아니니? 사랑은 점유가 아니라 해방시켜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단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딴 소리는 됐고 예식장 비용은 어떻게 할 거야? 난 이미 그 자리를 벗어나서 유미랑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 일은 너가 알아서 해. 난 이제 그쪽 일에는 일체 아무런 신경도 안 쓰겠다고 결심했으니까. 나 진짜 개새끼 맞지? 이런 개새끼가 알아서 널 놔준 거 조상님한테 고맙게 생각해.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하고 또 이혼해서 이혼녀가 되는 것보다야 파혼이 100배 낫지 않겠어? 그래 잘 가라 인간아. 너 같은 거한테 3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한 게 원통하긴 하지만 똥차가 알아서 비켜주니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고 뭐겠니? 역시 넌 놓치기 아까운 여자임에는 틀림이 없어. 다만 나이를 너무 먹었단 게 유일하지만 절대적인 단점이란 거지. 지는 나보다 2살이나 더 처먹어놓고 나이 타령하고 자빠졌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남자 나이 34살이면 제일 멋있을 때지. 34살 남자한테는 26살 여자가 딱이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 눈에도 너 같은 아재보다는 26살 청년이 더 싱그럽고 멋있게 보이거든. 그래, 그럼 너도 26살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되겠네. 26살 청년이 30 넘은 한물간 여자랑 만나나 주겠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여자들은 화장만 하면 나이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 참 웃기지 않니? 20대랑 30대 여자는 그냥 온몸에서 발산하는 기 자체가 다르고 그건 화장으로 커버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 난 이제 우리 유미랑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깨볶으며 살 거니까 그쪽 일은 알아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길 바란다. 그날 저녁. 미안하다, 현진아.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너한테 큰 상처를 주게 돼서 미안하다. 못난 내 아들놈을 대신해서 너한테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고 싶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도 아닌데요 뭘. 파혼한 판에 날 어머니라고 깍듯하게 불러줘서 고맙고 미안하다. 직장 좋고 성격 좋고 예의까지 밝은 너 같은 여자를 놓치고 딴 년이랑 도망간 그놈은 이제 우리 아들도 아니야. 그놈이 너한테 줘야 할 위자료랑 예식장 비용은 우리가 대신 내줄게. 아닙니다 어머니. 그 돈은 그 인간한테 받아야 맞죠. 아니다, 자식의 허물은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지은 죄는 우리가 갚는 것이 맞아. 그놈은 여자한테 미쳐서 부모도 버리고 떠난 놈이야.
그런 한심하고 못난 놈은 있고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넌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니까. 그놈한테 받은 상처는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누구보다 씩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와 고부가 된다면 그 흔한 고부 갈등도 없이 정말 화목하게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유감이에요. 제 생일 때마다 어머니가 주신 선물들은 앞으로도 귀하게 잘 쓸게요. 그동안 부족한 절 예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혹시라도 나중에 그놈이랑 연락이 닿거나 그놈을 만나게 되면 꼭 우리한테 알려주겠니? 잡아서 절반 죽여놓지 않으면 속이 내려가지 않아서 그래. 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3년 후. 나야. 누구세요? 아직 날 차단하지 않았단 건 날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인가? 너 따위를 못 잊어서 차단하지 않은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처음부터 다짜고짜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서운하잖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랑 파혼하고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그땐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내 자신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때 결혼했다면 지금쯤은 아마 아이도 낳고 부모가 돼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았을 텐데 정말 유감이다. 그때 유미랑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성공했을 텐데. 왜 그때 나는 당신이랑 부모님한테 상처 주고 동료들, 지인들, 친척들한테까지 민폐를 끼치면서 파혼했는지. 사랑에 너무 진심이어서 사랑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가 너무 후회스럽다. 그딴 하소연이나 하려고 3년 만에 나한테 연락한 거야? 빙빙 돌리는 거 체질에 안 맞아서 그만할게. 나 너랑 다시 재결합하고 싶어? 뭐, 재결합? 널 떠나고 3년이 다 된 이제 와서 네가 얼마나 생활력도 강하고 쿨한 성격을 가진 만만치 않은 여자란 걸 알게 됐어. 일도 안 하고 살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겠다는 유미와는 정반대인 네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야무진 여자인지 알게 됐어. 기회를 준다면 다시 너한테로 돌아가고 싶은데 나 너무 늦은 건 아니지? 정말이야. 나한테 돌아오겠다는 그 말, 그럼 그 유미는 어쩌고? 그 여자랑은 헤어졌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싫은 소리 좀 했더니 바로 딴 놈 갈아타길래 이혼해버렸어. 그랬구나. 그럼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던 집에 살고 있어. 내가 그 집에서 나오기로 했거든. 근데 그건 왜? 너랑 재결합할 때 하더라도 그년한테 위자료는 받아야 할 것 아니야. 우리 다시 결혼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돈 나올 구멍을 찾아서 돈을 파내야 하지 않겠어? 정말 나랑 다시 결혼해 줄 거야? 역시 아직도 날 잊지 못한 거 맞지? 사람을 잊는단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3년을 만난 사람을 3년 내에 다 잊어버린단 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 정말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야? 예식장 다시 예약해놔? 염치 없지만 그렇게 해주면 정말 고맙겠어. 3년 전에 못다 치룬 결혼식 이제 다시 치르도록 하자. 근데 부탁이 있어.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돌아왔단 거 절대 알리지 마. 왜 결혼식에 부모님도 안 부를 생각이야? 그때 내가 도망 나오면서 축의금은 물론 집에 있는 현금 2천만이랑 엄마 금부치들도 훔쳐서 왔거든. 우리 부모님 성격에 내가 다시 돌아왔단 거 알면 절대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럼 그냥 우리 쪽 가족들만 불러서 간단하게 결혼식 하지 뭐. 식이 뭐가 중요해. 마음 맞춰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역시 그렇지. 넌 예나 지금이나 생각이 깊어서 매력이 있어. 열흘 후. 오늘 우리 결혼식 하는 거 맞아? 왜 이렇게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야? 정말? 어머니 방금 친척들 몇 분 데리고 예식장에 도착했다는 문자 받았는데 아직 못 만났어? 뭐라고?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설마 너 나랑 다시 결혼하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날 잡기 위해 여기까지 유도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니? 너야말로 내가 너 같은 쓰레기랑 결혼해줄 줄 알고 여기까지 헐레벌떡 차려입고 온 거니? 난 벌써 결혼해서 임신까지 했는데 너랑 결혼할 리가 없잖아. 그건 너도 잘 알면서 왜 그래? 잘 알다니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인지는 너가 더 잘 알잖아. 우리 회사 주변을 얼쩡대면서 날 스토커한 인간 너 맞잖아. 며칠이나 내 주변을 맴돌고도 내가 임산부란 것도 몰랐니? 너 임신했어. 아니 난 그냥 네가 살찐 건 줄로만 알았지. 나한테 버림받고 스트레스로 폭식을 해서 돼지가 된 건 줄 알고.
그 몸이라면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날 받아줄 줄 알았지. 몸매는 볼품 없어졌지만 직장 하나는 탄탄하니까 너한테 의지하고 살려고 했는데 살찐 게 아니라 임신이었어. 아니, 나랑 헤어진 지 이제 겨우 3년 됐는데 어떻게 벌써 결혼하고 임신까지 할 수 있어? 내 나이 올해 35살이야. 결혼도 임신도 한참 늦은 나이야. 뭘 알기나 하고 떠들어. 양심 없는 배신자 놈이 뭐라고 내가 너 같은 놈을 위해 돌아올 때까지 절개라도 지켰어야 했단 거야. 뭐야? 아니,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결혼할 것처럼 쇼하고 날 여기로 유인한 이유가 뭐야? 이유는 너도 잘 알고 있잖아. 널 네 부모님한테 소환시키는 거. 네 부모님의 부탁이고 내가 할 도리니까 한 것일 뿐이야. 3년 전에 네 부모님한테 위자료랑 예식장 비용을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았거든.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 봐야지. 너가 그렇게 계산적인 여자인 줄은 정말 몰랐다. 네 본심을 알았다면 다시 너한테 돌아오지도 않았어. 그럼 언제까지 밖에서 떠돌 생각이었어? 외동아들 주제에 부모님이 안쓰럽지도 않아? 부모님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네 죗값 다 치르고 남은 인생 그분들한테 효도를 해야 인간이지.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살궁리만 할 생각인 거야? 가짜는 훈계하지 마. 결혼하고 임신했다고 우쭐렁대고 싶은 모양인데 그래봤자 넌 3년 전에 나한테서 버림받은 여자야. 버려줘서 고맙다는 말 꼭 해주고 싶었어. 3년 전에는 쓰레기가 알아서 피해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지금의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됐고 곧 엄마가 돼. 그리고 경고하는데 2번 다시 내 주변을 서성이지 마. 또다시 스토커 짓 하면 그땐 사정없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 후 그 남자는 결국 예식장에서 그 부모님이랑 친척들한테 덜미를 잡혔고 그대로 친척분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진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아마 그 공장에서 탈출하기 힘들겠지요. 한편 그놈 덕에 3년 전 그 인간과 도망간 상간녀의 형거처를 알게 됐고 상간녀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 위자료로 산후조리원 비용도 내고 아기용품도 골고루 준비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올케인 너한테 명령을 내리겠노라.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빠를 모셔가도록 해. 나랑 엄마는 2시간 뒤면 여행을 떠나기로 했으니까 짐덩이 노인네는 며느리인 너한테 맡기겠노라.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아버님을 모시고 가라니요? 아버님 지난달에 쓰러지신 후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가 됐고 정기적으로 병원에도 모시고 다녀야 하는 상황에 여행을 가다니요? 갑작스런 사고로 걷지도 못하게 된 충격도 다 가시지 못하고 힘들어하실 텐데 가족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이 시기에 해외여행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이번 여행은 몇 개월 전에 이미 계획한 거고 이제 와서 포기하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잖아. 그리고 집안에 걷지도 못하는 환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우울한 일인지 올케가 알기나 해? 먹장구름이 꽉 낀 하늘처럼 빛이 안 보여서 숨이 막히는 그 침울함과 압박감을 올케니가 느껴본 적이나 있냐고. 환자가 되면 뭐 온 집 식구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권리라도 부여받게 된다니? 환자를 돌보다가 나랑 엄마가 오히려 우울증 걸려서 먼저 죽을 판이 알아? 형님과 어머니가 힘드신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제일 힘드신 분은 아버님 아닌가요?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고 직립보행조차 불가능해졌을 때 그 충격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때일수록 곁에서 힘이 돼주고 위로해줘야 가족 아닌가요? 언제는 며느리도 가족이라며? 그러니까 며느리인 올케니가 우리 아빠한테 힘이 돼주면 되겠네. 그렇게 우리 아빠가 안쓰럽고 힘이 돼주고 싶으면 맘껏 효도할 수 있게 내가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애초에 시아버지 간병은 원래 며느리목 아니니?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시아버지인 우리 아빠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나랑 엄마는 무조건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네가 아빠를 모셔가지 않으면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노인네는 몇 날 며칠을 쫄쫄 굶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다가 잘못되면 다 올케 네 책임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잘난 내 동생이랑도 같이 살 수 없게 되겠지. 아니 근데 쫄쫄 굶다가 돌아가시면 오히려 더 좋은 건가? 간병도 안 하고 생명보험 탈 수 있다면 일석이조겠지? 형님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도 아닌 딸이라는 사람 입에서 어떻게 그런 불미스럽고 무서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소름 끼치네요. 넌 생각만 하고 있는 걸 난 입 밖으로 내뱉었을 뿐인데 뭘 아닌 척 놀란 척 쇼하는 거야?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해져 봐 좀. 우리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렇게 자립도 못하는 환자가 되지 않고 차라리 죽었다면 생명보험금도 탈 수 있어서 더 좋았겠단 생각한 적 없다고 맹세할 수 있니? 절대 그런 생각한 적 없다고 제 부모님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가식 떨고 자빠졌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 부모한테 많은 유산을 받고 싶어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꿈이야. 그게 재산이던 아님 생명보험금이던 상관없이 말이야. 솔직히 간병할 필요 없이 돈만 받는 게 최고 아니니? 여태 그런 마음으로 아버님을 간병하셨어요?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버님을 제대로 간병했을 리도 없을 테고. 그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아버님이 불쌍할 따름이네요. 그러니까 불쌍하면 너가 데리고 가라니까 왜 자꾸 입만 놀려대고 있는 거니? 엄마도 돈도 못 버는 짐짝이 된 영감은 필요 없다고 하고 나도 자식한테 용돈 줄 능력도 안 되는 아빠는 없어도 그만이니까 우리 아빠가 그렇게 안쓰러우면 너가 데려가. 아버님이 물건도 아니고 데려가라니요? 그리고 아버님 간병해드린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병원비 포함 생활비까지 매달 150만씩 입금해드리고 있잖아요.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고는 하나 매달 150만씩 시댁에 보내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야근까지 하면서 힘들게 번 돈을 가족이라고 기꺼이 보내드리는 건데 절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취급하면 섭섭하죠. 아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주제에 유세는. 내가 아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들이 일하고 있단 건 모르고 돈만 내면 다인 줄 아는 꼴이라니?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할 말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내가 하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해외여행은 6박 7일이니까 그동안 우리 아빠 돌보고 있어. 너무 잘 보살피면 쓸데없이 기대치만 커져서 우리만 힘들어지니까 적당히 해. 식사도 너무 잘 챙기지 말고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주면 되고. 웬만하면 병원에 데려갈 필요 없고 딱 필요할 때만 약 드시게 해.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장수하는 것만큼 큰 저주와 재앙은 없을 테니까 말이야. 대체 뭘 먹고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면 그런 못된 말이 술술 나오는지. 아롱다롱 꽃이 만발한 그 머리를 열어보고 싶네요. 시끄러워. 네 선물은 머리핀 하나도 없으니까 각오해. 형님이랑 어머니한테 선물 받을 생각 전혀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형님 예전에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을 때 선물이랍시고 제주도 바닷가에 서준 돌이랑 조개 껍질을 비닐에 넣어주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어이가 없으니까요. 다른 분들한테는 다 제대로 된 선물을 준비하고 저한테만 돌멩이를 준 이유를 지금까지 알 수 없는데 대체 왜 그랬어요? 그걸 꼭 말해야 하니? 잘생기고 돈도 잘 버는 내 동생을 나랑 우리 엄마 허락도 없이 너가 뺏어갔으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겠어? 대학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엄마한테 월급을 다 맡기던 애가 결혼하면 지 마누라한테 맡기겠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 맘이 어땠겠어? 안 그래도 아들 뺏긴 기분에 울적한데 통장까지 반납하게 됐으니 얼마나 가슴이 뻥 뚫린 듯 허전했겠냐고. 결혼하면 지들끼리 나가서 살 생각이니까. 엄마와 누나는 볼일 없이 지 신혼집에 자꾸 들락거리지 말라고 하는데 너 같은 기분이 좋았겠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서운했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결코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테니까 그만 마음 푸세요. 속으로는 지 편 들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든든해할 거면서 겉으로는 티 안 나게 날 위로해주는 척하는 거 좀 봐. 넌 쇼도 어쩜 그리 잘하니? 널 올케라고 하지 말고 쇼쟁이라고 해야겠어. 애도 아니고 유치하게 왜 그러세요? 더 할 말 없으면 이만할게요. 점심 휴식 시간이 끝나서요. 아버님은 제 남편한테 연락해서 모시고 오도록 할게요. 다만 저도 야근이 있어서 아버님이랑은 생활 리듬이 안 맞으니까 여행 끝나면 꼭 다시 아버님을 모셔가도록 해요. 더는 안 되겠어. 돈도 못 버는 짐짝 같은 아빠랑 더는 같이 한 집에서 못 살겠어. 엄마도 나도 이런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서 아빠를 시설에 보내기로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아버님 치료를 받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가끔은 일어서실 수도 있게 됐는데 시설에 보내겠다니요? 지금 상황에 시설에 모시면 건강이 오히려 더 악화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설에 모시려고 해도 다 돈인데 어머니랑 형님 그런 돈 갖고 계세요? 아, 그게 10원 한 장 안 내고 노인네를 맡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을 발견했으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어. 돈이 안 드는 시설이 세상에 어딨어요? 설사 있다고 쳐도 조건이 아주 열악한 곳이겠죠. 아니, 그 어디보다도 안전하고 좋은 곳이니까 걱정하지 마.
거기가 어디냐고? 거기는 바로 올케네 집이지롱? 뭐라고요? 지금 장난해요? 난 이혼하고 친정에 돌아온 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출가 외인이었던 사람이잖아. 근데 왜 출가 외인인 내가 친정아빠의 간병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 이런 건 우리 집의 유일한 며느리인 올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도 그게 맞다고 했거든? 그래서 아빠를 올케한테 보내기로 결정했으니까. 아빠를 모시고 살던 아님 요양원에 보내던 그건 올케네가 알아서 해. 다 제쳐놓고 아빠를 위해서라도 그게 제일 좋은 선택 아니니? 간호사인 며느리한테 간병받다 보면 다시 걸을 수 있게 될지 또 누가 알아? 그래요. 형님과 어머니 같은 사람들한테 아버님을 맡기느니 차라리 제가 모셔오는 게 낫겠네요. 아버님 간병을 포기하겠단 건 앞으로 아버님이랑 절연하겠단 거로 봐도 되죠. 돈도 없는 그딴 노인네랑은 10번이라도 절연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병원비니 간병비니 핑계대고 돈 요구나 하지 마. 그래요. 그럼 다신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제 남편도 다신 어머니랑 형님 안 보고 살겠다고 하니까 서로 관심 끄고 살기로 하죠. 우리 아빠 아직 살아계시니? 서로 관심 끄고 살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시던 아니던 형님이랑 상관없잖아요. 상관이 없긴 왜 없니? 생명보험금이 한두 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큰돈을 니들이 독차지하는 꼴을 그냥 두고 보기만 하라고. 난 장녀니까 나한테도 우리 아빠가 남긴 유산에 대한 권리 있어. 아버님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 유산이라니요? 세상에 그쪽 같은 불효녀가 또 어디 있을까요? 뭐야, 정말 아직도 살아계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간병하지 말라고 했는데 직업병도 아니고 뭘 그렇게 살뜰하게 간병했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동도 못하는 노인네 간병을 대체 언제까지 할 생각이야? 낳아준 아빠도 아닌 시아버지를 그토록 정성껏 모시는 올케 너도 참 모질이다. 그럼 뭐 누가 너한테 잘한다고 효부상이라도 준다니? 아니 준다고 해도 그렇지 그깟 효부상에서 어디다 써먹니? 거동을 못한다는 건 오래전 얘기고요. 아버님 지금은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치료한 덕분에 휠체어 없이 자립이 가능한 상태고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다시 복귀해서 일까지 하면서 삶의 가치를 되찾으셨는데요. 아버님 원래 회계사라 연세가 있으시긴 해도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모로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일하시면서 다시 자신감을 찾고 행복해 하시는 걸 보는 제 마음도 정말 뿌듯하지 뭐예요. 쇼하고 있네. 우리 아빠가 꽤 많은 돈을 벌어다 주니까 좋아서 입을 못 다무는 꼴이란. 짐덩이로 알고 울며 겨자 먹기로 데리고 갔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니까 좋아서 입도 안 다물어지니 천박하기는. 너 우리 아빠 다시 나한테 돌려줘. 처음부터 우리 엄마 남편이었고 내 아빠였으니까 다시 우리 집으로 보내. 다시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아빠라면 우리 엄마도 아빠가 돌아오시는 거 대찬성일 거야. 아빠 사고 나고 받은 보험금도 이젠 거의 다 써서 너무 불안했는데 역시 하늘이 아직 우릴 버리지 않았어. 지금 당장 아빠 짐 가지러 갈 거니까 현관 비번 알려줘. 아버님 저희 집에 안 계시는데요. 저희한테 부담 주는 거 싫으시다고 독립해서 혼자 사시거든요. 그래, 그럼 거기가 어디야? 내가 지금 당장 모시러 가야겠으니까 집 주소 찍어줘.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영감들은 혼자 살면 절대 안 돼.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노화가 급속화돼서 금방 자리에 들어 누워버려. 좁은 월세방에서 갑갑하게 사느니 넓은 집에 와서 편히 사는 게 훨씬 낫잖니.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버님 혼자 살기엔 넉넉한 전세에 사시거든요. 뭐라고? 전세 니들이 찾아준 거니? 저희도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한 형편에 무슨 돈으로 아버님한테 전셋집을 얻어드려요. 그럼 아빠가 무슨 돈으로 전셋집을 얻었단 거야? 아빠 혹시 엄마 몰래 어디다 비상금이라도 꽁쳐놓은 거 아니야? 빨리 엄마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겠네. 그런 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신 분 아들이 배상금 겸 위로금으로 꽤 큰 돈을 주셔서 그 돈으로 전세를 얻으신 거예요. 미국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본인 아버지의 잘못으로 타인을 다치게 했으니까 보상을 해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하셔서요. 어머니랑 형님과는 달리 세상에는 정말 따뜻하고 현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단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상금을 대체 얼마나 받았단 거야? 멀쩡한 우리 집을 두고 혼자 전셋집에서 살 필요가 뭐 있어? 빨리 가서 아빠 모셔와야겠네. 아버님 사고 나고 2달 동안 어머니랑 형님한테서 받은 각종 폭언들과 신체적 학대를 일기장에 그대로 다 적었더라고요.
핸드폰은 돈 든다고 몰수당했으니 어쩔 수 없이 피해받은 것들을 일기로 적으셨겠죠. 아버님의 일기장과 저한테 보내온 형님의 카톡 내역을 증거로 이혼 소송할 거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변호사도 이미 찾았으니까 이제 남은 건 어머니와 형님이랑 법적으로도 깔끔하게 남남이 되는 거겠네요. 엄마와는 이혼하면 남남이 되겠지만 딸인 나랑은 천륜 아니야? 아빠라면 영원히 자식을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나 예전처럼 아빠한테 용돈 받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 집 주소 알려줘. 나 거기 가서 살 거란 말이야. 40을 넘긴 딸이 아빠한테 용돈 받겠다고 징징대는 모습이 왜 이렇게 보기 추하죠. 아버님이 그만 꺼지라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뭐라고? 아빠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딸인 날 버리겠단 말씀을 하셨다고? 아빠가 날 얼마나 이뻐했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이뻐한 것만큼 실망과 상처도 컸겠죠. 아버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한 짓을 되돌아봐야 인간 아닌가요? 그 후 아버님 일기장과 저와 형님의 핸드폰 내역을 증거로 아버님은 이혼 소송을 걸었고, 1년 뒤 끝내는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됐습니다. 어머님이 살고 계시던 집은 아버님 명의의 전세라 부동산에 내놓고, 어머니와 형님은 작은 월세로 이사 갔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을 돌리기 힘들단 걸 깨달은 어머니와 형님은 저희 부부한테 기생하려고 했지만 차단하고 이사했습니다. 결국 평생 일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두 모녀는 굶어 죽게 생기자 어쩔 수 없이 사이좋게 나란히 일을 찾아서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얼마 못하고 잘려버리게 된다는 건 다 아는 비밀이지요. 한편 아버님은 지금도 통원치료와 운동을 병행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새 생명을 얻은 기분이라고 행복하게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런 카톡 보내게 돼서 죄송하지만 선희 씨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누구세요? 지훈이 친구 상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지훈이 결혼식에도 참석한 적 있고 또 셋이서 식사 자리도 더 번 가진 적 있는데 아내 기억나요. 그런데 상우 씨가 저한테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연락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연락처는 또 어떻게 아셨고요? 지훈이한테 물어서 어렵게 알아냈어요. 잘 살고 있는 선희 씨한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절대 연락하지 못하게 했는데 얼굴이 반쪽이 된 친구놈이 점점 여위어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정말 힘들게 연락처를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서요? 이혼한 전 남편의 얼굴이 반쪽이 되던 호빵이 되던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직도 지훈이한테 원망이 많이 남아있나 봐요. 그래요, 선희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훈이가 선희 씨한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줬으니까요. 그래도 한때는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했고 부부가 돼서 동고동락한 사이인데 그렇게 쌀쌀맞게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동고동락이라? 동락은 몰라도 동고는 한 적 없는데요?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암으로 운명을 달리할 때 그 사람은 세상을 통째로 잃은 것처럼 막막하고 슬펐던 저한테 위로 한마디 건넨 적 없었어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힘이 돼주긴커녕 제일 친한 제 친구랑 바람나서절 버린 개자식이에요. 그래요, 지훈이가 정말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했단 건 인정해요. 친구인 제가 봐도 그건 정말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잘못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살면서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걸요? 잘못했단 걸 깨닫고 뉘우치고 다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인간 아닌가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인간이랑 전 이미 이혼해서 남남인데 이제 와서 지난날의 잘잘못을 따져서 뭐하게요? 전 이제 두 번 다시 그 사람이랑 만날 일도 없고 그 사람에 관한 기억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요? 세월이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미움과 원망이 남았단 건 그만큼 미련도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뜻 절대 아니니까 멋대로 추측하지 말아요.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왔는데 내 친구랑 버젓이네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인간한테 미련 따위가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더러운 장면을 보고도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두 연놈의 머리카락도 한 번 쥐어뜯지 못하고 울면서 집을 뛰쳐나와서 밤늦도록 하염없이 길에서 혼자 헤맸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아프고 또 슬퍼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비참하고 또 처참했어요. 그땐 왜 그렇게 나약하고 비겁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지금 같았으면 절대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그도 연놈을 반쯤 죽이지 못한 게 제 천추의 한이네요. 장모님 장례식에도 참석 안 하고 내연녀를 집에 끌어들인 건 물론 잘못한 일 맞지만 그래도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고 지훈이한테도 나름 사정이 있었겠죠. 무슨 사정요? 사실 남자가 외도를 하는 건 꼭 남자만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여자가 좋다고 매달리는데 매정하게 뿌리칠 남자는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선희 씨 친구 화영이 정도의 미모라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라고 봐도 되잖아요. 와이프보다 이쁜 여자가 달려들면 와이프를 배신하고 외도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상우 씨가 화영이라고 부르는 정도라면 그쪽이랑 서로 꽤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가 봐요? 그렇다면 더더구나 오늘 저한테 이런 카톡 보내는 건 실례 아닌가요? 아니요, 절대 그 여자랑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고요. 지훈이한테서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름이 그대로 튀어나온 것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와이프 얘기를 친구한테 했다고요? 네, 결혼 전에는 착하고 다정하고 일도 열심히 다니던 여자였는데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집에서 놀고 먹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어서 집에는 항상 쓰레기가 차고 넘치고 밥도 안 해서 허구한 날 배달음식으로 배를 채운다고 해요. 죽어라고 일해서 벌어봤자 카드값으로 다 나가고 매달 적자라.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을 야금야금 꺼내서 쓰는 바람에 지금은 적금도 다 털어쓰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한다고 해요.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돈탕진을 해도 착하고 부드럽기만 하면 다 참고 살겠는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같이 있으면 기분이 상하고 숨이 막힌대요. 아이도 낳지 않을 거고 시댁도 방문하지 않겠다는 그 여자를 보면서 모든 정이 다 떨어졌다고 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사생활을 친구한테 속속들이 다 얘기했나 봐요? 처음에는 절대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친구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졌길래 제가 끈질기게 물어서 들은 말들이에요. 지훈이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그렇게 선희 씨를 버린 걸 매일매일 후회하고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절대 화영이 같은 여자랑 바람나서 조강지처를 벌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선희 씨가 받아준다면 다시 선희 씨한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남자를 다시 받아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헛꿈 꾸지 말라고 전해주실래요? 이혼했어도 재결합하는 부부들 많잖아요. 이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초혼이 그래도 제일이었단 걸 알게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지훈이도. 그 부분은 선희 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서로 다른 사람 만나서 재혼해봤자 그년이 그년이고 그놈이 그놈이지 별다르게 잘난 놈 잘난 년 있나요? 상우 씨 말을 요약하면 그 인간이 이혼을 후회하고 있으니까 재결합해라 뭐 그런 뜻인가요? 이게 상우 씨 뜻이에요? 아님 그 인간 뜻이에요? 지훈이는 재결합 얘기를 꺼낸 적 없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어울리던 한 쌍의 선남선녀가 지금은 서로 남남으로 사는 게 안타까워서 이런 오지랖을 부리는 거예요. 오지랖인지 알면서 실례인 것도 모르고 절 버린 놈이랑 재결합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남자의 씨가 다 말랐다고 해도 제 친구랑 바람나서 절 버린 놈이랑 다시 만날 생각은 없으니까 그대로 전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지훈이는 제가 선희 씨한테 이런 연락하는 거 전혀 몰라요. 그래요. 그럼 할 말 다 한 것 같으니까 이만 실례하죠. 아니, 잠깐만요. 선희 씨는 이혼 후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예전에 회계사 되겠다고 공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운 좋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은 그쪽 일 하고 있어요. 연봉도 예전보다 배로 뛰었고 무엇보다 일이 재밌어서 행복도가 상당히 높아요. 가격을 보지 않고 사고 싶은 물건을 척척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젠 그 꿈을 가볍게 실현했지 뭐예요.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일이 없단 게 이렇게 유쾌한 일인지 처음 알게 됐죠. 그 인간이랑 같이 살 때는 여자가 회계사 같은 걸 왜 하냐고. 자기보다 더 잘 나갈까봐 전전긍긍하고 회방 놓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자격지심을 부려서 하고 싶은 공부도 맘껏 못했는데 이혼하고 꿈을 이뤘으니 오히려 잘한 이혼이라고 봐야겠죠. 얼굴도 모르는 시댁 조상들한테 음식 해올리고 명절 때마다 종이 돼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이혼 후 모든 시간과 정력을 저 혼자한테만 집중했더니 이렇게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것을. 역시 저한테 있어서 이혼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시누이한테 시집살이를 당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하고
요리, 청소, 빨래는 물론 온갖 자질구레한 집안 대소사까지.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하던 그 인간한테 남은 정은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재결합 같은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해요. 선희 씨 예전에 아이를 무척이나 갖고 싶어 했다면서요? 재결합하면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고 하던데 더 늦기 전에 엄마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 인간은 재결합하겠단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마음 같아서 저 나름대로 추측한 겁니다. 그렇다면 가서 똑똑히 전해주세요. 전 이미 훌륭한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그 인간한테 다시 갈 일은 하늘 땅이 뒤바뀌어져도 없다고요. 뭐라고요? 선희 씨 벌써 재혼했어요? 아니 누구랑요? 왜 그래? 너랑 결혼했잖니? 뭐라고요? 저랑요? 그래 반년 전에 그 인간 친구인 상우 너랑 결혼했잖니?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해준 밥 먹고 내가 준비해준 양복 입고 출근해놓고 갑자기 나더러 전 남편이랑 재혼하라니? 당신 농담이 심하다.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다 뽀록 났는데 아직도 변명거리를 찾고 있니? 넌 내 전 남편 놈이잖아. 할 말 있으면 당당하게 이름 밝히고 할 것이지 왜 남의 남편인 척 쇼하면서 사람 웃기게 하는 거야? 처음부터 난 상우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말했잖아. 난 네 친구 상우랑 결혼했다고. 내 친구랑 바람났다고? 날 네 친구랑 바람났다고 세상 더러운 놈 취급하더니 너도 나랑 다를 거 하나도 없네? 어떻게 남도 아닌 내 친구 놈이랑 재혼을 하냐? 그래서 그 놈이 날 차단한 거였어? 우리 부부를 니들 같은 쓰레기랑 같은 취급하지 마. 너랑 이혼하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고 인생의 바닥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한테 따뜻한 관심을 주고 힘을 주고 날 웃게 해준 사람이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고 내 꿈을 이루게 지지해준 사람이야. 너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니까 너 같은 거랑 비교하지 마. 아니 이유 불문하고 친구 와이프랑 결혼한 놈이 정상이니? 그 놈만 끼어들지 않았다면 당신은 다시 날 받아줬고 난 이혼하고 당신한테 갈 수 있었잖아. 왜 난 더럽고 게으르고 성격까지 최악인 화영이 같은 여자랑 살고 있는데. 상우 그놈은 깔끔하고 따뜻하고 돈까지 잘 버는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했냐고. 지금 당장 그놈이랑 이혼해 그리고 나한테 다시 와. 이제 다신 당신 슬프게 안 하고 아이도 가질 수 있게 힘쓸게. 그러니까 한 번만 날 믿어줘. 당신이 날 받아준다면 무조건 이혼하고 돌아올게. 난 사랑하는 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지 4개월이 됐고 너 같은 쓰레기놈의 아이를 가질 일은 영원히 없으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 그리고 다신 이딴 무료한 카톡 보내오지 말고 나란 사람을 깡그리 잊어주라. 너 같은 인간의 기억 속에 산다는 자체가 끔찍하게 싫으니까. 그 후 그 인간이 다시 저한테 연락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 남편의 동창들한테 전해들은 데 의하면 전 남편은 아직 화영이랑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얘기를 꺼내면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파멸하자고 덤비는 그녀의 기에 눌려 꼼짝도 못하고 돈 벌어서 가져다 바치는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집안일은 잔뜩 밀렸는데 넌 대체 언제 집에 올 생각이니? 빨리 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도 해. 며느리 주제에 집안일도 안 하고 밖에서 싸돌아다니기나 하고 네가 그러고도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 자격이 있니? 저한테 그딴 짓을 하시고도 미안하다는 사고 한마디도 없이 집안일하러 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세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너한테 사과를 하니? 시애미인 내가 며느리인 너한테 사과할 날은 100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내 말에 따라.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친정엄마 환갑의 가족끼리 밖에서 식사 한 끼 하겠다고 나가는 제 뒤에서 발로 힘껏 제 허리를 걷어차신 분이 절대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요?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니한테 폭력까지 당해야 해요? 내 아들 덕에 편하게 전업주부로 놀고 먹는 주제에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려고 하니까 내가 가르친 거 아니야. 오늘은 저희 친정에 행사가 있으니까 나온 것이고 평소에는 모든 집안일을 제가 다 도맡아 하는데 대체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으세요? 여자는 시집 왔으면 시댁을 제일 우선시해야 하는데 겨우 그깟 친정일 때문에 시애미인 내 기분을 거스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단 거야. 대체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면 이런 기본적인 도리도 모를 수 있니? 너네 집 사람들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니? 딸 자식을 시집 보냈으면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하고 관심 닦아야지 그깟 환갑이 뭐라고 남이 집 며느리를 오라가라 하니?
누구 뭐 환갑 안 지내봤니? 그래봤자 새털처럼 많은 생일 중 하루 아니니? 죽어서 천국 가는 날도 아니고 그냥 61년 전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날이니? 그러시는 어머니는 새털처럼 많은 생일 중에 하루인 환갑날에 왜 자식들 돈으로 유럽 여행까지 다녀오셨어요? 본인은 다들 고만고만하게 사는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면서까지 환갑을 야무지게 챙기려고 하셨으면서 저희 엄마가 환갑에 자식들이랑 친척들 몇 명이랑 같이 식사 한 끼 하시겠다는 것도 이해 못하세요? 시끄럽다 말대꾸 하지 말고 빨리 집에 와서 집안일이나 해. 아버님이 해외에 장기 출장을 가시고 혼자 사시는 게 너무 무섭고 외롭다고 하셔서 아버님이 돌아오실 때까지만 합가하기로 하고 저희가 들어와서 사는 건데 사사건건 저한테 시비를 거시고 트집을 잡으시면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어떤지 그거를 내가 알아야 하니.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 아니니? 며느리는 내 부하인데 부하 기분을 일일이 헤아려주는 상사를 본 적 있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아들이 벌어다 주는 거로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살면 그 아들을 낳아준 나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어디서 감히 대접받을 궁리를 하고 있어 건방지게. 저 놀고 먹은 적도 없고 대접받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집안이라고 장보고 어머니 병원 동행하고 나름 매일 바삐 지낸다는 건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도 안 하면 죽어야지 숨쉬고 살 필요 있니?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시는 어머니는 왜 멀쩡히 살고 계셔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투니? 나더러 나가서 뒤지란 뜻이야? 그런 뜻은 아닌데 오해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은 너 같은 여자의 무엇이 좋다고 너랑 결혼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여자가 앞으로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남편 내줘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를 낳으면 학부모 노릇도 똑바로 못하고 집안에 너 같은 안주인이 있단 건 그야말로 가문의 치욕이고 최악이지. 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악이라니요? 어머니가 무심코 머리를 거치지 않고 내뱉는 그런 말들이 저한테는 하나하나 상처가 돼서 가슴에 남는단 걸 진심 모르세요? 정말 실망이네요. 웃기고 자빠졌네. 실망이고 나발이고 네가 뭔데 감히 내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어른을 가르치려고 들고 있어. 또다시 나한테 얻어터지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 안 그럼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신 그 집에 안 들어가니까 얻어터질 일도 없습니다. 뭐야, 네가 감히 내 말에 거부를 해? 그만하시죠. 어른이 말하는데 건방지게 말을 잘라먹어. 넌 네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니? 그러는 어머니는 친정에서 며느리한테 그따위로 해도 된다고 배우셨어요?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자식 농사를 그렇게 엉망으로 지으셨는지 어머니의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네요. 잠시 후 한식당 음식 맛 어때? 장모님이랑 친척분들이 맛있다고 하셔? 거기 내 친구 부모님이 정말 양심적으로 하시는 곳이라 지금 엄청 인기 있잖아. 친구 통해서 어렵게 예약한 거니까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다들 맛있다고 좋아하셔. 고마워. 맛있는 집 예약해주고 음식값까지 다 내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거잖아. 나도 그 자리에 참석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불참하게 돼서 미안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근데 당신 뭐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평소랑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아니 분명 뭔가 있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장모님 환갑에 같이 못 가줘서 삐쳤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속 시원히 말 좀 해주라. 사실은 나 아까 어머니한테 맞았어. 맞았다니 설마 엄마가 당신을 때렸다고? 응, 내가 엄마 환갑에 가겠다고 신발을 신으려고 할 때 어머니가 발로 내 허리를 걷어차셨어.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탠 사실이야. 날 놀고 먹는 기생충 취급하면서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다신 집에 안 들인다고 하시길래 홧김에 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어. 미안해. 엄마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지? 알겠어, 우리 분가해. 엄마가 당신한테 함부로 하는 거 더는 못 참아. 당신이 미안해할 일 아니니까 사과하지 마. 내 말을 믿어주는 거야? 내 와이프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어? 나도 당신이랑 같이 나가서 살 거니까 우리 앞으로는 엄마한테 휘둘리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미리 이런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동안 당신을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당신한테 폭행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 출장 끝내는 대로 장모님 댁으로 갈게. 고마워. 아니야, 내가 더 고맙고 미안해. 당신은 그 정도면 우리 엄마한테 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것 이상으로 앞으로는 내가 장모님한테 다 해드리면서 살게. 일주일 후 우리 아들이 왜 내 전화를 안 받니? 네가 우리 아들한테 고자질했니? 우리 아들이 귀국하기 전에 빨리 집으로 들어와. 저 다신 그 집에 안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사람 이미 귀국해서 지금 저랑 같이 제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 아들이 왜 네 친정에 가서 사니? 자기네가 아들이 없다고 남의 집 아들을 빼가는 경우가 어딨단 말이야?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니네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가야 한단 거야? 너 지금 당장 우리 아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럴 수는 없어. 내 아들 나한테 돌려줘. 그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돌려주긴 뭘 돌려줘요? 저랑 함께 제 친정에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은 어머니 아들이에요. 제가 좋다고 결혼해달라고 1년이나 쫓아다닌 사람인데 본인 어머니한테 제가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어머니랑 절 단둘이 있게 할 순 없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너가 먼저 우리 아들을 좋아하고 우리 아들한테 홀딱 반해서 한 결혼 아니니? 난 너가 나한테 꼼짝 못하길래 우리 아들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반대란 말이야? 결혼하기 전엔 그 사람이 절 더 좋아했지만 결혼한 후부턴 부부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았는데요. 제 허리를 발로 걷어찰 정도로 제가 싫다고 하니까 이제 다신 같이 안 살겠다고 하는데 뭔 문제라도 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우린 우리대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왜 자꾸 저희를 못 불러들여서 난리세요? 애도 하나 없는 넌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있어서 아들은 전부야. 내 인생의 전부인 내 아들을 안사돈한테 뺏기고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 있니?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제일 걱정되는 건 돈이잖아. 날 돈나무로 보고 사는데 돈나무가 사라지니까 떨어질 돈이 없어서 안절부절하는 거잖아. 민준이니? 내 아들 민준이 맞아? 민준아,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집에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널 안 보면 하루도 못 산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야? 아니, 엄마는 그냥 나한테서 돈 뜯어내고 현진이를 가정부로 부려먹고 싶어서 쇼하는 거란 거 잘 알아. 아빠가 있을 때도 사치에 돈을 탕진하는 바람에 아빠가 벌어들인 돈 다 써버려서 크게 부부싸움하고 이혼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그때 좀 정신 차리고 알뜰하게 사는 척하다가 아빠가 해외 장기 출장을 떠나니까 다시 또 옛날 버릇이 나온 거잖아. 외롭고 무서워서 같이 살자고 한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실은 내 돈을 뜯어먹기 위해 날 본가로 불러들였단 거 다 알아. 엄마가 돼서 쩍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들 돈 뜯어가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네가 주면 얼마나 줬다고 그 생색이니? 10번도 안 줬으면서.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한 번에 100만 원 8번이나 줬어. 병원에 가야 한다느니 친구들이랑 여행 가야 한다느니 친척들의 경조사에 참석해야 한다느니 각종 핑계를 대면서 피 같은 아들 돈을 빼가서 탕진해버리니까 기분 좋았어? 알겠어. 그럼 앞으로는 달라고 안 하고 빌려달라고 할게. 그럼 되지?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빌려달라고. 엄마 눈엔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 우린 앞으로 집도 사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돈 쓸 일이 천지빛깔이인데 내가 언제까지 엄마한테 발목 잡혀서 목숨 같은 내 돈을 날려야 하는 거야? 난 널 낳아줬는데 넌 나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준단 말이니? 낳기만 하고 해준 것도 없는 인간들이 꼭 자식한테 바라기만 하고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 내 엄마가 날 돈으로밖에 안 본다는 사실이 참 비참하고 슬프다. 엄마라는 사람은 있고 장모님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 거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넌 내 아들인데 왜 그 옆 편네를 엄마라고 생각하겠단 거야? 그 옆편 내라고 하지 마. 천박해 보여. 엄마보다 훨씬 더 따뜻하시고 자식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야. 현진이가 엄마한테 해드린 것 이상으로 앞으로는 내가 우리 장모님한테 베풀면서 살 거야. 너 엄마가 열받아서 죽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래? 세상에 지 엄마를 버리고 장모한테 아들 노릇하겠다는 불효자가 어딨단 말이야? 이게 다 며느리년 때문이야. 그년이 중간에서 이간질을 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받게 된 거야. 아들은 장가가면 마누라만 알고 처갓집 말뚝에만 머리가 까이도록 절한다고 하더니 그게 다 틀린 말이 아니었네. 내가 다 늙어서 이런 꼴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서 뭐하니 그냥 벽에 머리 박고 죽는 게 100배 낫겠다. 죽던 말던 엄마 맘대로 해. 정말이 엄마를 버릴 생각이니? 그럼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떡하니? 신상 가방 하나 사고 코트 하나 사는 바람에 카드값이 400만이 나왔는데 네가 없으면 누가 갚아주니? 알아서 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카드값을 못 갚으면 네 아빠가 알게 되고 그럼 난 네 아빠한테 생활비도 못 받고 이혼당할 수도 있는데 엄마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정말 구경만 할 생각이니? 나한테 이제 엄마는 오직 장모님밖에 없어. 자식을 봉으로만 생각하는 엄마는 내 엄마도 뭣도 아니야. 아들 제발 부탁이야. 엄마가 다 잘못했어? 다신 너한테 돈 달라고 안 하고 현진이한테 시집살이도 안 시킬 거니까 한 번만 엄마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평생 돈 사고만 치면서 아빠랑 날 괴롭게 했잖아. 남은 인생은 본인 인생 본인이 책임지면서 괴로움이 뭔지 느껴보고 반성해봐. 그 후
그 후 제 남편은 제 핸드폰 속에 어머니 연락처를 차단했고 다신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시아버지는 해외 출장을 끝내고 돌아오셨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사채빚을 1억 넘게 졌다는 걸 알고 바로 법원에 가서 이혼했습니다. 평생 의지해서 살던 아버님한테마저 버림을 받은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입주가정부 일을 시작했지만 살림 솜씨가 너무 어설픈 탓에 몇 번이나 쫓겨나고 지금은 주식을 해결해주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며느리를 만만하게 보고 자식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들던 무식한 노인네의 비참한 말로지요. 이모님 또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집이라니 난 칠분의 집에 간 적 없는데. 없긴 뭐가 없어요? 지금 우리 집 거실에서 냉장고를 뒤지고 있잖아요. 여긴 내 동생네 집인데 왜 칠분의 집인 것처럼 얘기해?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와 있단 걸 안다는 건 칠부도 지금 이 집에 있단 말이야? 여긴 제 예비씨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고 언젠가는 외아들인 제 남친이 물려받을 집인데 제 집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누구네 집인지를 벗어나서 집에 있었으면서 어른이 들어왔는데 인사도 하지 않는 못된 버릇은 대체 어디서 배웠니? 어른요, 나이를 먹은 게 벼슬도 아니고 나이만 먹으면 대접받아야 한다는 건 대체 어느 나라 법이에요? 전 나이만 잔뜩 먹은 거지 같은 이모님을 어른으로 모실 생각 없으니까 대우받을 꿈은 꾸지도 말아요. 제가 이모님 며느리도 아니고 이모님 이제 시어머니도 아닌데 제가 왜 이모님 시집살이까지 살아야 해요? 그렇게 대접받고 싶고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었으면 젊었을 때 아들이라도 하나 낳았어야지. 이제 와서 질부인절 며느리로 보고 저한테 가르치려고 들면 곤란하죠. 질부가 뭘 착각하나 본데 난 한 번도 질부한테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한 적 없고 질부를 내 며느리로 생각한 적도 없어. 누군가를 괴롭히는 재미에 빠져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지 난.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한가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제력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잘 버는 사람들은 한가할 시간이 없겠지만 이모님처럼 가난하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늙은 아줌마들은 남아도는 게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평일 대낮에 저희 어머니 집에 지집 나들듯이 나드는 거고요.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평생 그렇게 동생 집을 나든 것 같은데 이젠 좀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내가 오늘 내 동생네 집에 온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농사지어서 보내주신 채소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야. 여동생네 부부는 낮에 알바를 다니니까 내가 직접 배달해와서 냉장고에 정리까지 해놓고 가려고 했는데 한참 어린 질부한테 가난하고 늙은 여자라는 공격을 무방비 상태로 받고 지금 완전 어이가 없어서 벌어진 입이 닫혀지지가 않는다? 눈치도 없고 뻔뻔하게 노니까 공격을 받는 것이지 제가 괜히 공격했어요? 채소든 고기든 생선이든 그냥 택배로 보내주면 될 것을 꼭 그렇게 직접 가지고 와야겠어요? 아무리 동생 집이라고 해도 결혼했으면 독립적인 가정으로 봐줘야지 눈치코치 없이 시시때때로 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우리 부부한테 의지해서 살 궁리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시어머니 하나라도 모자라서 시이모까지 책임져야 할 저는 무슨 죄냐고요? 시모 하나도 짜증나는데 시이모까지 제가 책임져야 해요? 보자 하니까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질부. 내가 언제 질부한테 날 책임져 주라고 부탁한 적 있니? 내 입으로 이런 말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나 질부 너한테 노후를 맡길 정도로 비참한 사람 아니거든? 이모님이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모님이 비참하지 않으면 누가 비참해요? 이모님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비참한 사람은 못생긴 사람도 아니고 공부 못한 사람도 아니고 시집 못 간 사람도 아니에요. 이모님이 비참한 이유는 가진 게 없기 때문이에요. 차도 싸구려 경차 몰고 다니고 옷도 항상 싼티나는 옷만 입고 다니고 가방도 하나같이 다 짝퉁만 들고 다니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이 먹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데 돈까지 없으면 게임 끝 아닌가요? 시장에 가면 널리고 깔린 게 채소인데 그깟 채소 좀 가져다 주고는 앞으로 우리 부부한테 부양받을 생각이나 하고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뻔뻔할 수 있어요? 사는 꼴이 시원찮으면 염치도 없어져요? 내가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겨우 차 옷 가방 같은 표면적인 겉모습만 보고 날 거지라고 판단을 내린 네 지능이 난 더 놀라운데? 그런 지능으로 용케도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내 조카랑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 사람이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데 이모가 뭐 보태준 거 있어요?
제가 평범한 대학 나오고 직장도 그만뒀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제발 분수를 알고 할 말 못할 말 좀 가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시모도 아닌 시 이모님 이제 학력이랑 직업을 까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입 좀 다물어 주시겠어요? 심보도 고약하고 자격지심도 쩌는데 건방짐과 무례함까지. 질부 너가 가진 단점은 대체 몇 개이며 우리 조카랑 내 동생 부부한테 감추고 사는 건 또 얼마나 되니? 그걸 제가 왜 이모님한테 말해줘야 해요? 그 사람은 저한테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까지 한 상태고 예비씨 부모님도 절 좋아해 주시는데 이모님이 뭐라고 저희 일에 회방을 놓냐고요. 앞으로 저희 시부모님 집에도 오지 말고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말아요. 결혼도 못한 노처녀 중에 노처녀가 참석하면 결혼식 분위기가 어두침침해질 게 뻔하니까 자리를 피해달라고요. 내가 결혼식에 안 가면 질부 네가 후회할 텐데. 가난한 노처녀 시이모가 안 온다고 해서 후회할 일은 절대 없거든요. 세상에 절대적인 게 어딨니? 지금이라도 지난 일들과 오늘의 일을 사과한다면 우리 조카를 봐서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어때?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니? 전 저보다 약자인 인간한테는 절대 굽히고 들지 않아요. 그래, 네 생각은 잘 알았어? 끝까지 그렇게 당당한 모습 잃지 않길 바란다. 잠시 후 방금 내가 복제해서 보낸 문자 봤니? 언니가 카톡 내역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나 정말 지연이가 그런 여자란 걸 믿지 못했을 거야. 그 정도로 나한테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굉장히 예의 바르고 싹싹하게 굴었거든. 그건 니들이 5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니까 가진 게 많은 줄 알고 아부를 떠는 것이겠지. 뭘 뜯어먹을 게 있어 보이는 니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지만 가난한 노처녀인 나한테는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대놓고 개무시를 하는 거겠지. 우리 부부가 알바를 다니는 걸 뻔히 아는 애가 그런 오해를 한다고. 니들 부부가 알바를 다니는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동 삼아 다니는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놀고 먹는 거지인 나는지 시부모님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분이 별로 유쾌하진 않더라. 난 한 번도 운동 삼아 알바 다닌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멋대로 그렇게 오해하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 집을 보고 우리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라면 이 집이 사실은 언니 집이고. 우린 사업 실패 후 오갈 데가 없어서 언니의 배려로 이 집에 산다는 걸 알면 우릴 아주 개무시하겠다? 내가 언니를 얼마나 좋아하고 또 얼마나 언니한테 의지하는지 뻔히 아는 애가. 내가 없는 곳에서 감히 언니를 무시하고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말라는 맹랑한 말을 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 애가 어떻게 우리 아들 짝이 되고 내 며느리가 된단 거야? 그건 내가 절대 용납 못해. 그건 우리 생각이고 최종 결정은 상우가 내려야 하지 않겠어? 결혼은 상호 인생이니까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이 아니잖니? 지금까지 질부가 나한테 틱틱거린 적은 적지 않게 있었지만 오늘처럼 대놓고 날 개무시한 적은 처음이라 솔직히 화가 나는 건 사실인데. 그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우가 그 여자를 선택한다면 미안하지만 난 그 결혼을 축하해주진 못할 것 같다. 그 여자 말대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고 상우한테 결혼식 선물로 주기로 했던 것도 보류하게 될 거야. 서운하겠지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언니한테 서운해해. 우리가 지금 길바닥에 나앉지 않고 그나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 상우가 있게 된 것도 다 언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어떻게 언니한테 서운한 마음을 가져. 난 언제나 언니 편이고 언니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니까 언니 맘이 내키는 대로 해. 상우는 내가 따로 얘기해 볼게. 이모를 엄마처럼 생각하는 아이니까 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 줄 거야. 그날 저녁 이모 지연이가 이모한테 보낸 카톡 다 봤어요. 제 앞에서는 이모도 시어머니처럼 생각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이모한테 그런 무례한 말을 했단 게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로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난 한 번도 걔가 날 시어머니처럼 생각해주길 원한 적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지 누구한테 의지하겠다는 생각한 적 없거든. 근데 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무시하고 조카한테 들러붙어서 살 궁리하지 말라고 쏘아붙이니까 솔직히 어이가 없고 불쾌한 건 사실이야. 결혼식에도 얼굴도 내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소원대로 해줘야지 어쩌겠니.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프로포즈도 했을 테고 그 아이의 본심을 알고도 사랑으로 감싸고 살겠다고 하면 이모도 말릴 생각 없어? 네 인생이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게 잘 생각해서 결정하길 바란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의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도 못 가서 속상해할 때도 이모가 돈 내줘서 다녀왔고 옷, 신발, 가방 심지어 학원비, 대학학비까지 몽땅 다 이모가 지원해주고 해외 어학연수도 몇 번이나 보내줬고 이모 덕분에 좋은 대학 가고 외국 대기업에 취업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이모를 바보 취급하고 상처 준 여자랑 어떻게 결혼해요? 아무리 사랑이 좋다고 해도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랑은 남은 인생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표면밖에 볼 줄 모르고 약자라고 생각되면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여자는 필요 없어요. 제 와이프로서 자격미달이에요. 그게 네 진심이라면 이모는 그 말에 위안을 느끼고 고맙게 생각해. 어릴 때부터 날 유난히 따랐던 너한테 이것저것 해주면서 난 행복감을 느꼈고 소위 성공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준 너를 보면서 뿌듯함과 함께 보람감이 들었어. 그런 너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잣대로 보기에는 살짝 조건이 기우는 여자를 데리고 인사 왔을 때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 그 결혼을 축복해 주려고 결심했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한테 다소 버릇없이 굴어도 네 행복을 위해 웬만하면 조카의 결혼에 입대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더 물러선다면 그건 널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네 인생에 해가 되는 일을 방치하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너랑 네 엄마한테 그 여자의 본심을 다 까발킨 거야? 알아요, 이모 마음. 우리 이모를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여자와의 결혼은 사절이니까 다신 속상해하지 말아요. 미안해요, 이모.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모를 힘들게 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괜히 이모한테 신경 쓰지 마. 너가 이모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고 하니까 괜히 눈물이 나오려고 하잖니? 고맙다, 상우야.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고맙죠. 지금까지 절 아들 이상으로 챙겨주고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모. 다음 날. 처음 볼 때부터 이유 없이 재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끝내는 이렇게 제 인생의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네요. 저랑 상우 결혼을 망쳐놓으니까 이제야 속이 시원해요? 제가 그쪽한테 순순히 며느리 노릇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두 젊은이들을 갈라놓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요? 그쪽은 것만 구차하게 생긴 게 아니라 쏙까지 썩은 내가 풍기는 완전히 썩은 여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평생 남자한테 사랑받은 적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매일 여동생네 집에 드나들면서 거지같이 살고 있지. 여동생네 집이라니?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너? 그 집은 내 동생네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내 동생네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살 곳이 없게 돼서 내가 내 집을 내어주고 공짜로 살게 했는데 몰랐니? 하긴 몰랐겠지? 내 직업도 그리고 그 집이 내 집이란 것도 너한테는 결혼할 때까지 비밀로 하라고 내가 당부했거든. 그동안 경험한 인생이 돈에 관한 건 웬만하면 감춰야 한다는 걸 알려줬거든. 그 집이 정말 그쪽 집이라고요? 아니 일도 안 하는 노처녀 백수가 어떻게 그렇게 큰 아파트를 갖고 있단 거예요? 누가 그랬니? 내가 백수라고? 백수면 난 뭘 먹고 산단 말이야. 백수니까 경차 끌고 백수니까 시골 부모님이 농사지은 농작물들만 먹고 살고 심심하면 여동생네 집에 드나드는 거겠죠. 경차는 혼자 타기 편하니까 타는 것이고 부모님이 주신 채소는 부모님의 사랑이 깃든 음식이니까 고맙게 받아서 먹는 것이지 시장 볼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런 말 유치하지만 20년째 사업하고 있는 나한테 백수라고 단정짓고 무시하는 너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니? 어떻게 사람 겉모습만 보고 남을 그렇게 내리깔 수 있니? 내 눈에는 네가 더 한심하고만 어디서 감히 날 가난한 노처녀라고 독설을 내뱉어? 이모님이 정말 사업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우리 결혼식이랑 신혼여행 비용 1억을 이모님이 대주시기로 했단 말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전 그냥 상우 씨가 이모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하는 선의의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정말이라고요? 어디 그것뿐이니? 압구정에 60평대 신혼아파트도 장만해 주려고 했는데 멍청한 것이 지발로 지복을 다 차버렸으니까 어쩌겠어? 아니 그냥 이모일 뿐이잖아요. 근데 겨우 조카한테 그 정도로 베푼다고요? 결국은 자식이 없으니까 나중에 조카한테 부양받을 생각이고 시어머니 노릇할 생각 아니냐고요. 내 동생이 낳은 아이는 내 아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으로 이뻐한 건 사실이지만 그 아이한테 부양을 바란 적은 없다고 대체 몇 번을 말해야 그 귓구멍에 말이 들어갈까? 20년째 사업하고 있다면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는 말 맞죠? 그리고 이모님은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조카도 제 남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모님 재산은 나중에 몽땅 다 제 남편한테 온다는 거 맞죠? 글쎄 내가 왜 내 조카랑 헤어진 남한테 내 재산 얘기를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이모님.
이모님을 가난한 백수라고 하고 초라한 노처녀라고 무시한 거 정말 죄송해요. 이모님이 능력 있는 사업가라는 걸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무례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이모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만 골라서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절 용서해 주시겠어요?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꿇고 제 뺨을 제가 치라고 해도 칠 각오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모님 마음속의 분노가 사라질까요? 사과한다고 모든 게 없었던 일로 될 수 있다면 세상에는 경찰도 필요 없고 재판관도 필요 없겠지.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경찰이랑 재판관은 오버잖아요, 이모님. 넌 지은 죄가 없는데 난 깊은 상처를 받았단 말이니? 죄를 지었다 하기보다 좀 실수를 했을 뿐이고 어른이라면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용서한다고 한들 상우가 용서하지 않으면 끝인 것을 구차하게 왜 자꾸 나한테 매달리니? 이모님이 절 용서해주면 상우 씨도 절 용서해줄 거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아니 상우는 그런 애가 아니야.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정 내린 일에는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는 아이야. 내가 널 용서해주라고 해도 이미 헤어지기로 한 그 아이 마음은 돌리기 힘들어. 아니 그럼 전 어떡해요? 호텔에서 호화로운 결혼식 한다고 지인들 친척들한테 다 자랑해놨는데 이제 와서 창피하게 파혼당했단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전 그냥 이모님을 살짝 오해한 잘못밖에 없는데 이게 파혼까지 당할 정도로 큰 죄냐고요.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겉모습으로 남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나쁜 버릇은 없다고 본다. 기본 인성이 안 된 너 같은 여자랑은 가족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게 우리의 입장인데 아직도 모르겠니 네가 차인 진짜 이유를? 너와는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까 두 번 다시 날 이모라고 부르지 마. 난 너 같은 질부를 둔 적 없으니까. 그 후에도 지연이는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고 제 동생 부부와 상호 그리고 저한테 돌아가며 전화를 돌렸지만 저희는 물론 절대 그런 여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상호에 변하지 않는 입장으로 그 여자는 결국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별을 받아들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제조카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참하고 착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고 약속대로 전 결혼식 비용은 물론 아파트까지 마련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제 직업을 비밀로 했지만 제 조카 이상으로 절 따라준 질부한테는 무엇을 해줘도 아깝지 않고 마음속으로부터 아끼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늦은 저녁에 죄송한데요. 저하고 얘기 좀 할래요? 그 사람은 천천히라고만 하는데 전환씨가 급해서요. 누구세요? 12시가 다 되는 시간에 갑자기 연락 오셔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아줌마 남편 아직 집에 안 들어갔죠? 그 사람 지금 제 곁에서 자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줌마 요즘 갱년기라 한껏 예민해져서 온밤 자다 깨다 부스럭거리면서 옆 사람 피곤하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가 멀다 하게 나한테 와서 자고 가는데 몰랐어요? 지금 그 말인지 그쪽이 내 남편 상간녀란 얘기? 상간녀라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천박하게 하세요? 듣기 거북하잖아요. 아줌마가 시들어가는 꽃처럼 여자의 맛이라고는 없는 비참한 여사님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쁘고 젊은 30살인 나한테 열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 그쪽이랑은 달리 젊음으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여자예요. 솜처럼 부드럽고 초코처럼 달콤해서 입에 넣고 녹이기도 아깝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상간녀? 굳이 따지면 그쪽이 상간녀 아닌가요? 뭐가 어쩌고 어째요? 그깟 혼인신고 한 번 한 걸 아주 대단한 건 줄로 아나 본데. 진정한 사랑은 그런 종이장 하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척도인 거예요. 아, 그러세요? 숭고한 사랑하고 있어서 대단하다고 박수라도 쳐줘요? 나한테 졌다는 실패를 인정하고 그만 물러서라는 뜻이잖아요. 당장 이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대저택에서 나가주라고요. 나더러 나가달라? 이거 우리 남편 생각이에요? 아님 상간녀 당신 생각이에요? 내 뱃속에는 이미 그 사람 아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자 그 사람 생각이고 우린 이제 일심동체인 관계예요. 착한 그 사람이 어영부영 말을 못 꺼내니까 똑 부러지는 내가 나서는 거고요. 아, 그렇구나. 아들. 왜요? 분하고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져요? 그쪽은 5대 독자인 집안에 시집가서 달랑딸 하나밖에 못 낳았는데 난 그냥 한 방에 아들 가졌다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다 풀려요? 딸만 하나 낳고 그 대저택을 물려받을 생각을 다 했어요? 언감생심 꿈도 야무지셔라? 대저택을 물려받을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럼 아니에요?
대저택과 고수입인 그 남자는 이제 내 거니까 그만 이혼해주라고요. 이런 굴욕을 당하고도 구질구질하게 그 사람 곁에 들러붙을 국리는 아니죠. 내가 이혼하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25살이나 많은 남자랑 같이 살게요. 여사님들은 왜 항상 그런 꼰대 같은 사고방식일까? 그렇게 꽉 막혔으니 남편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저기요, 결혼이란 건요. 나이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보고 하는 게 결혼이란 거예요. 그 말인즉 돈 보고 내 남편이랑 결혼하겠다는 얘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비슷한 나이대 남자들보다는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본가도 대저택이고 무엇보다 날 공주처럼 대접해주는데 이보다 더 좋은 신랑감이 어딨어요? 많은 연봉 대저택 공주 대접. 그래요. 그렇게 좋으면 그 남자 가져요. 이혼해주죠. 우리 딸도 이미 성인이니 양육비도 재산 분할도 다 필요 없으니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해줄 수 있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줄 생각이에요? 재산 분할도 필요 없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아줌마가 그렇게 성의를 보인다면 저도 쿨하게 위자료 주죠 뭐. 5천만 어때요? 그렇게나마 아니요? 대저택까진 고수임 남자랑 결혼할 수만 있다면 착하고 쿨한 제가 5천만쯤은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동안 그 사람 내조하고 대도 못 잇는 딸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요. 나머지 인생은 5천만 원으로 작은 전세나 구해서 아글타글 잘 살아요. 잠깐만요. 5천만 원은 그쪽한테 받는 위자료고요. 그 사람한테도 당연히 위자료 받을 생각인데요? 5천만이나 준다는데 더 달라고요? 돈에 미친 것도 아니고 이혼으로 장사해 먹을 심산이에요? 여사님들은 이래서 골치 아프단 거예요. 입만 열면 돈. 아주 돈밖에 모르죠? 그럼 만족스러운 합의가 안 된 거로 알고 이혼은 잠시 보류하죠. 알겠어요. 3천만 더 주면 돼요? 그럼 당장 이혼해 줄 거예요. 언제 줄 건데요? 저한테는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한테 받아서 줄게요. 그러니까 먼저 이혼해줘요. 그건 아니죠. 불륜이나 하는 연놈들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내일이라도 위자료 8천만 주겠다는 각서 쓰면 이혼해주죠. 그렇게 질리게 하니까 그 사람이 바람피죠. 알겠으니까 얼른 이혼이나 해주라고요. 위자료만 준다면 약속할 수 있죠? 그쪽이랑 그쪽 딸 다신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말기요. 그건 제가 원하는 바네요. 아줌마 저예요. 다신 연락하지 말자면서요. 왜 연락하는 거예요? 가슴이 갑갑해서 미칠 것 같은데 어디에다도 터놓을 데가 없어서요. 나한테 돈 맡겼어요? 그쪽 감정 쓰레기통 노릇해야 할 의무 없는데요? 위자료 줬잖아요. 아줌마한테 위자료 주느라 진 빚 8천만 때문에. 전 지금 임신 6개월 된 몸으로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다고요. 어머나, 그거 참 안 됐네. 배속 아기가 아들이라고 할 땐 공주 대접해주더니 딸이란 걸 안 순간부터 온갖 집안일은 물론 시아버지 간병까지 떠맡기고. 어머니 진짜 왜 저래요? 악마가 따로 없어요. 아들 가졌다고 그렇게 자만 떨더니 딸이었어요. 초음파 기계도 믿을 수 없나 보네요. 그게 딱히 병원에서 성별 들은 건 아니고 그냥 태몽이 아들 같아서 아들이라고 했는데. 근데 딸이라고 하니까 어머니 완전 뿔나셨단 거네요. 20여 년 전 내가 임신했을 때도 온갖 구박에다 집안일을 노예처럼 부려먹더니 아직도 그 버릇을 못 버리셨네. 다정하고 날 공주처럼 예뻐해주던 그 사람은 혼인신고한 그 순간부터 싸늘하게 변해서 어머니의 만행을 보고도 못 본 채 침묵하고 그렇게 잘 선물해주던 옷이랑 가방, 액세서리 그 무엇 하나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월급 명세서도 보여주지 않고 생활비도 어머니한테만 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돼요? 그 인간 원래 그런 인간인데 몰랐어요? 20년 넘어 같이 산나도 월급 명세서 한 번 구경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 그쪽한테만 선물 공세했는 줄 알아요? 젊고 이쁜 여자한테 선물하고 환심 사서 즐기는 게 그 인간 평생 취미인데. 뭐라고요? 설마 하니 그쪽을 사랑해서 한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천만에요. 그쪽이 아들을 임신했다고 하니까 아들 손주가 평생 소원인 부모님한테 효도 한번 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 그 인간 입장에선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뿔날 일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뭔 공주 대접을 바라세요? 어머, 내가 기가 막혀. 그렇게 최악의 남자인데다 최악의 시댁이라면
20년이나 너무 붙어 산 아줌마는 그럼 뭐예요? 자존심도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간 나한테는 최악의 남편이지만 내 딸한테는 나름 최선을 다하는 아빠였거든요. 딸아이 꿈이었던 바이올린도 유아까지 보내줄 정도로 지원해줬고 먹는 거 입는 거 그 무엇 하나 빠짐없이 최고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장래를 위해서 본인 인생을 희생했다고요? 아줌마 바보예요? 내 딸이 행복하고 내 딸이 꿈을 이뤘으니 내 인생도 헛된 건 아니겠죠. 뭐래 미쳤어 진짜. 대저택이 있다고 하길래 땅 부자인 줄 믿고 합가하기로 했는데 완전 낡고 오래된 집이고 매일매일 풀과 벌레와의 전쟁이잖아요. 이거 팔고 아파트에 가면 얼마나 편한데 왜 저렇게 살아요? 아, 몰랐구나. 그 집 자가 아닌데. 뭐라고요? 그 집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인데 몰랐어요? 마당 있는 집에 사는 게 소원이라고 고집 피우는 어머니 덕에 매달 월세만 150만씩 들어가는데 여직 눈치 못 챘어요. 아니 그게 무슨. 어머니가 아무리 구박하고 시집살이 시켜도 이 집 하나 물려받을 생각으로 이 악물고 버텼는데 이 집이 월세라고요? 이 집이 욕심나서 임신하고 25살이나 많은 남자랑 결혼했는데 여직 내가 뜬구름 잡으면서 살았다고요? 껌 하나를 사도 영수증을 시어머니한테 바치면서 무수리처럼 살았는데 내 인생은 대체 뭐예요? 그쪽 인생이 뭐가 됐던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 인간 지 새끼한텐 끔찍하니까 일용직을 나가더라도 자식은 책임지겠죠. 일용직이라니요? 그 사람 대기업 부장이잖아요. 근데 뭔 일용직이에요? 아무리 부장이면 뭐해요? 빚 좋은 개살구인 것을. 이제 3년만 있으면 퇴직할 거고 퇴직금은 미리 야금야금 다 땡겨 썼으니 더 이상 별로 받을 것도 없겠고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일용직밖에 더 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이랑 결혼한 난 대체 뭐가 돼요? 대체 뭐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결혼을 나한테서 이유를 찾으면 어쩌자는 건지. 나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 위자료 다시 돌려줘요. 아줌마 남편 다시 돌려줄게요. 바람쟁이 죽늙으니 나도 필요 없어서 미안. 뻔뻔하고 멍청한 상간녀랑 대응해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신 연락하지 말아요. 그 후 상간녀한테서 다시 연락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동서한테 전해 들은 데 의하면 상간녀는 뱃속의 아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결국 출산을 맞게 되었고 지금은 아이 양육에다 시아버지 간병 거기다 시어머니 전속가정부로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저는 딸아이랑 평온하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바이올린 연주가가 되어서 꿈을 펼치고 사는 딸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르고 그런 딸아이한테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최근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마귀 같은 시모의 시집살이와 이기적이고 인성이 바닥인 남편한테서 벗어나고 보니 하늘은 더 높고 푸르러 보이고 길가의 꽃들은 더 향기롭고 이쁘게 보이는 아줌마 이야기였습니다. 여보 일 다 마치면 감귤이랑 갈치랑 사러 시장에 들릴 수 있어? 놀러 온 것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에 동료들이랑 출장 온 건데 그딴 걸 어떻게 바리바리 사들고 다녀. 그냥 마트에서 사 먹어. 여기서 사는 거랑 제주도에서 직접 사는 거랑 어떻게 같아? 그리고 요즘은 결제만 하면 알아서 전국 각지로 다 택배로 보내주셔서 자기가 힘들게 이고지고 올 일도 없어. 그냥 시장에 잠깐 들려서 물건 보고 돈만 내면 돼. 나 일 끝나면 동료들이랑 한잔해야 돼. 시장에 나갈 시간 없어. 그럼 내일 내일도 바빠. 나 장보러 다니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거기까지 가서 그럼 선물도 하나 안 사고 그냥 오려고? 내가 먹고 싶단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나 새콤한 감귤이 너무너무 먹고 싶단 말이야.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나 지금 제주도 아니야. 일본에 왔어. 감귤 같은 건 못 사니까 사람 좀 그만 질리게 해. 자기 회사 일본이랑도 거래 있었던 건가? 일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애인이랑 같이 여행 온 거야. 이제 됐어? 그래 나 여자 생겼어. 그러니까 더러우면 이혼해주면 되겠네. 알았어, 이혼해 그럼. 정말. 근데 왜 그렇게 굴해? 처음부터 다 할 속이고 일본에 간 거 알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다니?
응, 나한테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어. 결혼 1년도 안 돼서 바람이라니. 대체 나랑 결혼은 왜 했니? 날 원망하지 말고 불만 있으면 거울이나 한번 봐봐. 너가 남자라면 너 같은 여자랑 평생 같이 살고 싶겠냐? 나 거울 매일 보는데 내가 어때서? 짜리몽땅 네 몸뚱이만 보면 밥맛 떨어져서 도저히 한 입을 덮고 살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넌 대체 남들 클 때 뭐하고 있다가 고작 그것밖에 못 컸냐? 팔도 짤똥 다리도 짤똥 가슴도 빈약해 골반도 작아. 여자 맛이라곤 손톱만큼도 없는데 내가 한눈 안 팔게 생겼냐고. 언제는 아담해서 귀엽고 좋다면서. 무슨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하니? 머리만 가벼운 줄 알았더니 입도 싸네. 뭐 머리가 가벼워? 응, 뚝배기가 가벼우니까 이상한 놈이랑 해외여행 다니고 그 지랄이지. 정상인 남자가 그딴 짓 하고 다니겠음? 기형 같은 몸뚱이 탓에 남편한테 버림받으니까 정신줄이 오락가락하니? 내가 이상한 놈을 만나고 다녀? 응, 이상한 놈. 이게 미쳤나? 놈이 아니고 년이야 알아? 너보다 키도 훨씬 더 크고 빵빵하고 허리도 완전 개미야. 눈, 코, 입 다 시원시원하게 생겼고 애교도 넘치다 못해 그냥 착착 감기는 여자야. 너랑 얘 가지면 짜리몽땅 못생긴 돼지 같은 애가 태어나겠지만 그 여자랑 애를 만들면 아이돌이나 모델 나오는 건 일도 아닐 거야. 더 좋은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건 수컷의 본능이야 알아? 그러니까 추하게 내 여자 까지 말고 네 실패를 온전히 인정하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주라. 뭔 개소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넌 죽었다 깨어나도 그놈 임신 못 시켜. 왜냐? 세상에 임신할 수 있는 남자는 없으니까. 아까부터 뭔 소리야? 놈 아니라고 했지? 아내 눈 맞고요. 못 믿겠으면 죽고 못 사는 그놈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묻긴 뭘 물어. 여직 내 말 뭐로 들은 거야? 나 그 여자랑 같이 잠도 잤고 분명 여자였어. 이혼해주기 싫어서 황당한 소리로 내 맘 돌리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다고 해서 돌아갈 내가 아니야. 김칫국을 양푼으로 퍼마시고 있네 아주.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절대 안 받아줄 거니까 그런 걱정이랑 붙들어 매셔. 그럼 무슨 증거로 내 여자를 남자니 뭐니? 그딴 황당한 개소리 하는 거임? 그거야 뒷조사 해봤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음? 겉모습만 여자지 호적상으로는 분명 남자던데. 그럴 리가 없잖아. 분명 여자였단 말이야. 그거야 어려운 일 아니잖아.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어. 성전환이라도 했겠지. 뭐 성전환? 그럼 진짜 내가 남자랑 만나고 다녔단 말이야? 뭐 어때? 사랑의 성별이 뭐가 중요해? 성소수자들도 많고 뭐 개인 자유 아니겠어? 내가 깨이냐? 아 미쳤다. 내가 여직 남자랑 그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잖아. 나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데. 비꼬지 마. 너가 함부로 짓거리는 말 내가 고지고대로 다 믿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마. 일단 그녀한테 확인해 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혼 보류한다는 꿈은 꾸지 마. 그런 꿈 절대 안 꾸니까 걱정 말고 그 남자한테 잘 확인이나 해보셔. 여보 나 진짜 개빡쳐서 그년 아니 그놈한테 다그치니까 사실은 지가 남자 맞다네? 여자가 너무 되고 싶어서 성전환 수술했지만 마음만은 순도 100% 여자래. 날 좋아하는 것도 진심이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고 나한테 아이도 낳아주고 싶대.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인공자궁이라도 만들어보라지 그래. 요즘 의학에 불가능이 어딨어. 그딴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내가 여직 남자랑 물고 빨고 했다니 진심 토 나온다. 나 이제 그놈이랑 안 만나. 그러니까 우리 이혼도 없던 일로 해. 토 나오는 건 나야.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이혼해. 더러운 네 몸뚱이 다시 받아줄 정도로 내가 비위가 강하지 못해서 말이야. 위자료랑 양육비는 내가 고맙게 받을게. 무슨 위자료? 양육비는 또 뭔 소리야. 나 그딴 거 낼 돈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돈 뜯어낼 궁리는 하지도 마. 개털인 너한테 내가 뭘 바라니. 니네 부모님한테 다 얘기했어. 뭘 어디까지 얘기했단 거야.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한테 고자질이야.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나한테 이혼을 요구한다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아버님 완전 노하셔서 미친 자식 호적에서 파버리고 다신 안 보시겠다고 펄펄 뛰시던데. 뭐야. 우리 아버지 고지식한 분이란 거 잘 알면서 굳이 아버지한테 까발렸다고. 우리 부자 사이 이간질 시키려고 아주 작정이라도 했냐?
조용히 이혼하면 끝이지 멀쩡한 내 인생 망쳐놔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럼 어떡해? 양심의 털난 인간이 위자료든 양육비든 일전 한 푼 안 낼 게 뻔한데. 나도 내 앞길 모색해야 할 것 아니야. 자꾸 헛소리 할래? 아까부터 뭔 놈의 개벽다구 같은 양육비야. 응, 나 임신했어. 그래서 아버님 보고 양육비 달라고 했어. 문제 있어? 정말 임신했어? 근데 뭔 이혼이야? 아이를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 아이는 부모랑 함께 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아이 인생에 책임지자 우리. 우리가 다시 잘 살면 아버지도 분명 날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인 게 분명해. 비위 약해서 너랑 같이 못 산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징징대지 말고 그냥 쿨하게 도장 찍자. 너 혼자 애 잘 키울 자신 있어? 여자 혼자 벌어서 공부나 제대로 시키겠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위자료도 충분히 주고 양육비도 일시불로 지불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 아버님은 아들과 다르게 상식적이고 바른 분이시라 불행 중 다행이지 뭐야. 뭐라고? 아, 그리고 아버님 명의의 건물 말이야. 나중에 내 아이가 좀 크면 아이 앞으로 넘겨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정신 나간 놈한테 물려줘봤자 엄한 곳에 다 날려버릴 게 뻔하니까. 당신 핏줄인 손주한테 다 주시겠다고.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 뭐. 아들인 내가 두 눈 펄이 뜨고 있는데 손주한테 다 주신다고? 영감이 노망이 났나? 내일 당장 법원에 나와. 바람핀 증거 산처럼 수북이 갖고 있고 재판으로 가도 이혼은 정해진 거야. 양심이란 게 쥐꼬리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아이 임신한 나한테 불필요한 스트레스 주지 말고 순순히 도장 찍으러 나와. 알겠어? 여보 우리 꼭 이래야 해? 다시 행복하게 살면 안 돼? 응, 안 돼. 헛꿈 꾸지 말고 약속한 대로 이혼해. 그 후 전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전 남편과 순조롭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기에 지금도 가끔 만나서 손주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답니다. 한편 전 남편은 부모님한테 절연당하고 지금은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이직과 전직을 밥 먹듯이 반복하던 인간이라 어디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전 남편이 정신 차리고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